보통 우리가 3D라고 하면은요, 말 그대로 3차원을 말합니다. 3디멘전. 즉, X, Y, Z축으로 형상을 만드는 것, 그걸 3D라고 합니다. 네. 오토캐드에서 3D는 2D의 연장선입니다. Z축이 개념이 있는데, 아니, 3D 명령어가 별도로 있는데, 중요한 건 2D가 안 끝나면 3D를 못해요. 오토캐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을 그리려고 해요. 이렇게 칠판에다가 원을 그리려고 해요. 안 그려져요. 안 그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칠판면을 내가 작업하는 면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원으로 그려집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그 화면만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근데 캐드는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옆에 있는 이 벽에다가 문자를 쓸 거예요. 그러면 이 벽면이 작업면이 돼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작업이 됩니다. 작업하는 면을 바꿔주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게 바로 CAD 3D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썼던 여지껏 2D 명령어들 있죠. 우리가 배웠던 모든 명령어들을 작업면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썼던 명령어들이. 그래서 작업면을 잘 옮길 수 있어야만 비로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3D 들어가기 전에 2D를 딱 마무리 짓고 3D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CAD는 2D를 못하면 3D를 못합니다. 2D를 잘하면 3D도 잘해요. CAD는 그렇습니다. 자, 먼저 그 3D의 단계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가장 먼저 만들 수 있는 게 와이어 메시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와이어 프레임. 그 다음에 메시 오브젝트. 메시 오브젝트 혹은 메시 모델링. 혹은 그 다음에 솔리드. 혹은 솔리드 오브젝트.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 와이어 프레임 오브젝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눠져요. CAD에서는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보통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보통 이렇게 3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중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 철사 모양의 구조물, 선만 있는 겁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칠판에 여기 모서리 보면 여기 모서리가 있잖아요. 이 모서리에 선을 그려놓은 거예요.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얘는 선으로 3D를 표현한 겁니다. 이거 어떤 거 연상하시면 좋냐면 건물 만들 때 그러니까 H빔 박아서 철골 구조물로 만들 때 H빔 쭉 박아 놓으면 그게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그게 와이어 프레임이에요. 여기다가 면을 입힌 것, 그게 이제 메쉬가 됩니다. 메쉬는 면이 그물처럼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면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그물처럼 면이 다 나눠져 있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걸 메쉬 오브젝트 또는 메쉬 모델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는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는 면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와이어 프레임은 선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메쉬는요,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솔리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보통 이 솔리드 모델링을 지향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게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원래는 CAD도 메쉬 모델링이 있고 솔리드 모델링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쉬 명령어가 있고 솔리드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메쉬는 건너뛸 겁니다. 그러면 메쉬 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모델링과 솔리드 도형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솔리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솔리드가 그러니까 속이 꽉 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찰흙같이 생긴. 찰흙은 어때요? 속이 내부가 꽉 채워진 도형이죠. 그걸 솔리드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덩어리, 네,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각형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메쉬는 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속 내부가 없어요. 면만 있습니다. 차이점이 그래요. 그러면 두 모형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동차 같은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메쉬로 가야 됩니다. 자동차나 아니면 인체, 사람이죠. 사람이나 이런 거를 모델링 하려면 메쉬로 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책상이나 혹은 건물이나 이런 거 모델링 하려면 솔리드로 가야 됩니다. 차이점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솔리드 모델링만 할 겁니다. 쭉 건너뛰고 솔리드 모델링만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후에 3D 프로그램을 별도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CAD 3D를 안 써요. 보통 건축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하고 스케치업 혹은 오토캐드하고 3D 맥스를 같이 사용합니다. 함께 써요. 오토캐드에서 도면을 만든 다음 이 도면을 스케치업이나 혹은 3D 맥스로 보내서 거기서 3차원을 표현하게 됩니다. 기계 같은 경우는요. 오토캐드와 솔리드웍스 혹은 오토캐드와 인벤터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솔리드웍스나 인벤터에서 2D 도면까지 다 그려요. 솔리드웍스나 인벤터는 애초에 작업 환경 자체가 3D입니다. 2D로 도형을 안 그려요. 설계 자체를 3D로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우리가 CAD를 공부했듯이 레이아웃이 있잖아요. 네, 솔리드웍스나 인벤터도 그런 레이아웃 개념이 있어요. 3D를 그대로 불러와서 평면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오토캐드만큼 강력하진 않아요. 2D 명령어가 그러니까 2D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오토캐드만큼 더 강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솔리드웍스나 인벤터에서 보통은 그러니까 모형으로 설계하는 건 다 솔리드웍스나 인벤터 사용하고 그다음 거기서 추출해 가지고 다시 CAD로 보내서 보완을 해요. 작업이 CAD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하는 거와는 좀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인벤터란다. 솔리드웍스 그러니까 스케치업이나 3D 맥스를 하기 때문에 굳이 오토캐드에 포커스를 두지 않는 거죠. CAT 2급이 있고 1급이 있어요. CAT 2급은 우리가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정투상을 시험을 보는 거예요. CAT 1급은 이렇게 솔리드 모형을 만든 다음 거리를 측정하고 최적을 계산하는 것. 그게 CAT 1급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솔리드 도형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익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화면 제어입니다. 두 번째는 작업면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솔리드 명령어. 네 번째는
솔리드 수정 명령어. 이렇게 돼요. 순서대로. 자, 화면을 제어합니다. 3D OBC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3D 오빗에) 그 다음에 뷰 큐브, 그 다음에 뷰, 아니 이 앞쪽에 쓸까요? V 포인트, 뷰, 그 다음에 플랜. 화면을 제어하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면을 제어하는 명령어는 UCS라고 합니다. 솔리드 명령어가 익스트루드, 레볼브, 로프트. 수정 명령어로 유니온, 인터섹트, 서브트랙트. 그 다음 로테이트 3D, 그 다음 얼라인, 그 다음에 풀앤푸시, 아니다, 프레스풀, 쉐이드, 기타로 쉐이드 모드하고 비주얼 스타일. 자,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김에 이렇게 됩니다. 메시 명령어가 있고요. 그리고 메시 명령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 제어까지는 메시하고 솔리드하고 공통입니다. 화면 제어까지는 솔리드나 메시나 공통이에요. 화면 제어하고 그 다음 작업면을 제어하는 건 둘 다 공통입니다. 그런데 솔리드 명령어부터 혹은 메시 명령어부터 명령어가 달라지게 돼요. 자, 그럼 화면 제어하는 것부터 볼까요? 화면 제어하는 방법, 3D 오빗부터 보죠. 제일 많이 쓰는 건 3D 오빗이고요. 그 다음에 플랜입니다. 자, 3D 오빗. 그러면 커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커서의 모양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냐면 드래그를 할 건데 순서가 있어요.
드래그를 하는데 위로 화면을 밀은 다음 좌우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요렇게 생긴 아이콘 보이시죠? 요거 UCS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콘을 자세히 보시면 돼요. 3D 오빗.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Z축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Z축 나오고 있죠. 화면을 위로 드래그한 다음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 화면 아래로 드래그하는 게 아니에요. 3D 오빗을 할 때 이렇게 대각선 위로 올려보세요. 45도 사선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데 45도 사선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45도 사선으로. 그러면 Z축의 모양으로 이렇게 아이콘이 움직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망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작업하는 면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위로 이렇게 올려서 Z축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래로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작업면이 이렇게 돼버려요.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게 돼버려요. 이해되시나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렇게 여기가 작업면이고 제 손바닥이 작업면이고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수직으로 이렇게 보는데 내가 화면을 위로 민다는 얘기는 이렇게 본다는 뜻이 돼요. 근데 아래로 내려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작업면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즉 화면을 그러니까 위로 민다는 얘기는 내가 하늘에서 바닥으로 내려다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드래그를 아래로 하면 내가 아래에서 천정 보듯이 작업면을 천정 보듯이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5도 사선 상향으로 좌측 우측 상향으로 움직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밑으로 내리시면 안 돼요. 드래그를 하는데 위로 45도 위로. 좌우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편하신 대로 움직여 보세요. 마찬가지로 3D 오빗 해놓고 좌우로 계속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계속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오빗이 바로 이렇게, 오빗이라는 명령어가 궤도란 뜻입니다. 오빗이 궤도예요. 궤도. 3D 궤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궤도 열차처럼 이렇게 돌려다보는 걸 말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되게 쉽죠? 3D 오빗에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가 있어요. 이제 막 헷갈릴 거예요. 자, 화면 이동이 단축키가 뭐였죠? 화면 이동하는 거. 펜 명령어 쓰는 거 말고 마우스 휠 드래그 했었죠. 3D 오빗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그럼 오빗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휠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휠 드래그를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휠 드래그는 화면 이동이죠. 일반적으로 휠 드래그는 화면 이동입니다. 그런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하면 3D 오빗이 됩니다. 이게 많이 헷갈려요. 스케치업은 이게 반대예요. 스케치업은 Shift 휠 드래그가 펜이고 그냥 휠 드래그가 오빗입니다. 반대예요.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저도 작업할 때 자꾸 3D가 들어가요. 이해되셨나요? 네. 두 번째, 뷰 큐브. 화면 우측 상단에 큐브가 하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화면 우측 상단에 큐브 있죠. 네, 저 큐브의 작업면을 누르면 돼요. 가서 이렇게 탑을 누르면 탑면이 됩니다.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얼마든지 쉽고 빠르게 그러니까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데 모서리 부분도 가능합니다. 모서리나 꼭지점 부분도 누를 수 있어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쉽고 빠르게 화면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V포인트입니다. V포인트는 시점이란 뜻이에요. 뷰포인트란 뜻으로 뷰포인트는 시점이란 뜻입니다. 우리 이제 국어 시간에 뭐 관찰자 시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거 영어 그대로 바꾸면 뷰포인트입니다. 뷰포인트의 그러니까 명령어가 V포인트예요. 자, V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뷰포인트 프레셋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딱 화면을 둘로 나누세요. 왼쪽에 있는 건 하늘에서 내려다본 방향입니다. 동서남북을 의미해요. 북쪽에서 바라볼 건지 남쪽에서 바라볼 건지 동쪽에서 바라볼 건지 서쪽에서 바라볼 건지 이걸 각도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내가 여기 45도 클릭했어요. 그러면 동북 쪽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315도를 눌렀어요. 그럼 남동 쪽에서 바라보는 게 되겠고 동남쪽이죠. 225도는 서남 방향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서 바라볼 건지 아래쪽에서 바라볼 건지 상향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바라볼 건지 아래에서 위를 바라볼 건지 이런 의미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몇 도에서 바라볼 거냐 이 얘기인 거죠. 90도면 수직으로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K 누르면 그렇게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자, 이번엔 뷰 명령어입니다. 뷰 화면 보기죠. 뷰 매니저예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화면을 저장시켜 놓고 저장된 화면을 불러오게끔 시키는 것 그게 바로 뷰 명령어입니다. 요긴하게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시면 SW, NW 있죠. 네, 북동쪽, 북서쪽, 남동쪽, 남서쪽 이 얘기죠. 세커런트 네. S가 사우스 남쪽이죠. 노스가 북쪽이죠. 네. 그러니까 남서쪽에서 바라볼 것 세커런트 누르고 오케이. 그러면 얘가 남서쪽. 북동쪽에서 바라볼 것 세커런트 오케이. 그러면 북동쪽에서 바라본 모습. 사우스 노스 그 다음 이스트 웨스트 그 다음에 탑뷰를 누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평면뷰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작업하는 평면뷰. 자, 이번엔 플랜입니다. 플랜은 평면 보기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플랜이라는 명령어는 X, Y면 수직으로 보기입니다. 플랜이 평면 바라보기 혹은 평면 보기 혹은 XY면 수직으로 내려보기 이런 뜻입니다. 3D 오빗은 이제 궤도니까 뷰 큐브는 그 오른쪽 상단 넘어가고 얘는 시점 얘는 뷰 매니저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건 그래서 3D 오빗과 플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XY면 보이시나요? 네, 플랜 그리고 엔터를 치면 current UCS 현재 작업하는 면 월드 전체 좌표계로 맞춰주세요. 이렇게요. 플랜 엔터 그러면 이렇게 전체 좌표계로 돌아갑니다.
플랜, 즉 탑뷰로 바라보는 겁니다. 탑뷰가 되는 게 바로 플랜 기능입니다. 보시면 보통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많이 써요. 이렇게 두 개 묶어서 많이 씁니다. 3D 오빅과 플랜을 계속 묶어서 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뷰큐브도 자주 사용합니다. 화면에 이렇게 계속 아이콘이 떠 있죠. 그러니까 누르면 되게 쉬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뷰 명령어도 종종 사용하고요. 자, 그럼 이 중간에 먼저 3D로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제가 이렇게 맞추었고요.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골뱅이 100, 100. 그 다음 카피. 제가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선을 그릴 건데요. Z축으로 선 그리는 방법입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쓰냐면 골뱅이 쓰고 0, 0, Z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골뱅이 0, 0, 그러면 무슨 뜻이 돼요? 이건 상대좌표죠. 그죠? 상대좌표인데 X로 0이고 Y로 0이고 대신에 뭘로 가요? Z축으로 가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Z축으로 넣으면 돼요. 물론 내가 상대좌표에 좀 밝아요.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Z축 대각선으로 선을 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뱅이 100, 0, 100 이러면 대각선으로 사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또는 뭐 0, 100, 100 이런 식으로 상대좌표를 조금만 이해하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상대좌표를 쓸 때 X, 쉼표, Y 쓰고 그 다음엔 없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콤마 0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콤마 0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생략하고 썼던 거예요. 3D를 하면서 비로소 Z가 드러나게 된 거죠. 좌표를 넣을 때 어떻게 넣겠나요? 0, 그러니까 X, Y, Z 이렇게 넣겠죠. 3D로 좌표를 넣는다면. 근데 우리 굳이 그렇게 쓸 이유는 없는 거죠. 상대 좌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상대 극좌표요. X, Y, 그 다음에 각도 이렇게 써요.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뒤에 항상 Z가 0으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바로 이겁니다. 0, 0, Z.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1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 골뱅이 0, 0, 100. 그럼 어떤가요? Z축으로 선이 그려진 거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라인 골뱅이 0, 0, 100 맞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골뱅이 100, 0, 100 대각선으로 그려지는 거 맞나요? 네. 다시 봅니다. 골뱅이 0, 0, 100 다시 골뱅이 0, 100, 100 맞나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카피 복사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라인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죠. 굳이 뭘 어렵게 상대좌표를 써요. 자, 그 다음 카피. 그럼 왼쪽에 육면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번엔 제가 오른쪽에다가 그릴 건데 잘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그대로 선이 끌려오고 있죠. 여기에 100mm짜리 선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카피. 자, 어떤가요? 3D처럼 보이나요? 왼쪽은 분명히 3D죠.
오른쪽은요? 3D일까요? 2D일까요? 오른쪽은 2D입니다. 자, 확인. 회전시켜 보시면 알아요. 2D인가요? 3D인가요? 2D인가요? 3D인가요? 2D예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만 이렇게 3D로 보이게끔 모양이 나오는 거죠. 깜짝 같죠? 왼쪽은 3D고 오른쪽은 2D예요. 우리가 CAD를 할 때 이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CAD의 화면은 원근감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잘 보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제가 이걸 작업할 때 뭘 껐었냐면 바로 얘를 껐어요. 이거요. 좌표 추적기요. 폴라 트래킹이요. 이거 폴라 트래킹을 끄면 이렇게 돼요. 근데 폴라 트래킹을 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이시나요? 툴팁으로 폴라 100, 오른쪽이 더 크다, 플러스 Z.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100mm 그러면 이거 3D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3D로 선이 그려져요. 우리가 폴라 트래킹을 쓰는 이유가 이겁니다. 라인. 그러면 폴라 트래킹은 Z축으로도 추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숫자 100을 써버리면 Z축 방향으로 100mm 그려주세요. 이런 의미가 돼버립니다.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복사할 수 있으니까 복사. 그 다음 복사. 그럼 어떤가요? 완전한 3D가 된 거 맞습니까? 네, 한번 해보시죠. 얘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제가 모형을 쭉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서 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30, 10. 그 다음 라인 Z축으로 20. 카피. 다시 카피. 자, 3D로 만들어진 거 맞죠? 그 다음 어레이 렉탱귤러.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간격을 넓게 해주세요. 100mm. 여기는 50mm.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3D로 떨어질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할 건데요. 하나는 그냥 그릴 거고요. 다른 하나는 UCS를 맞춰서 그릴 겁니다. 자, 보시면 작업면 제어라고 해서 UCS라고 있죠. 네, 바로 이 UCS입니다. UCS가 있고요. WCS가 있습니다. UCS는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약자이고요. 월드. 얘는 사용자 좌표계라고 합니다. 얘는 전체 좌표계. 당연히 우리는 WCS 상태에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칠판에다가 원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 칠판면을 작업면으로 바꿔야 돼요. 제가 여기 있는 이 벽면을 여기다가 글자를 쓸 거예요. 그러면 이 벽면을 작업면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작업면을 임시로 바꾸어주는 명령어. 그게 UCS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오토캐드 2D는 전부 다 XY 면에서만 작업이 일어납니다. 라인 빼고. 라인은 Z축으로 마음대로 그릴 수 있어요.
라인 빼고 서클, 렉탱, 디멘전, 옵셋 전부 다 X, Y면에서만 작업합니다. 다른 데서는 작업이 안 돼요. XY면이 어디냐면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바닥 있죠. 여기가 XY면입니다. 바닥이 XY면이에요. Z축은 하늘로 올라가는 걸 Z축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원을 그리면 당연히 바닥에다 그려지는 거예요. 칠판에다가 원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엔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건 Z축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칠판을 임시로 XY면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내가 이 벽면에다가 문자를 쓸 거예요. 안 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벽면을 임시로 XY면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게 사용자 좌표기의 개념이에요. 임시로 XY면을 바꾸어주는 명령어. 그게 UCS. UCS를 바꾸는 명령어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만 알려드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 3포인트요. UCS라는 명령어에 들어가면 세 점을 지적합니다. 원점, X축 방향, Y축 방향. 그러면 UCS가 바뀝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 선이 이쪽으로 10mm, 이 선이 이쪽으로 10mm 이렇게 내려와야죠. 그러면 옵셋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면이 XY면이 되어야 돼요. UCS 그러면 UCS 명령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3포인트예요. 원점을 먼저 지정합니다. 원점 클릭, 그 다음 X방향이 될 점을 클릭, 그 다음 Y방향이 될 점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UCS가 바뀌어요. 그리고 Z축이 방향이 잡힙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오른손을 이렇게 펼쳐보시면 돼요. 엄지손가락이 X, 검지손가락이 Y, 중지손가락이 Z입니다. 자, 화면처럼 딱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X, Y, Z. 맞나요? Z축의 방향이? 네. 내가 축의 좌표가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오른손을 세 개를 펼쳐 보시면 돼요. 서로 직각이 되도록 엄지, 검지, 중지를 딱 펼쳐 보시면 X, Y, Z 이렇게 올라갑니다. 옵셋 10mm, 필렛 라인, 다시 라인, 다시 라인. 자, 어떤가요?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번엔 세 번째 거를 만들어 보죠. 역시 UCS를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여기 있는 거죠. 옵셋 10mm, 필렛, 카피, 그 다음 트림, 나머지 또 카피. 자, 보시면 다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와이어 메쉬입니다. 얘가 와이어 메쉬예요. 아니, 와이어 메쉬란다. 와이어 프레임이요. 와이어 프레임. 철사 모양의 구조.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역시 UCS 끌고 옵니다. UCS 원점 지정하고요. 그냥 엔터 치시면 원점만 바뀝니다. 옵셋 10mm, 트림, 필렛,
어이? 카피. 다시 카피. 한 개씩 천천히 모서리를 맞춰주면 자, 이와 같이 금방 3D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줄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쭉 모형을 만들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UCS를 끌고 옵니다. 옵셋 10mm, 옵셋 5mm, 필렛, 카피, 뒷면까지 연결하고 라인으로 다시 한번 연결하시면 끝났고요. 다시 UCS 라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다시 라인 필렛 다시요 라인 얘는 끝점에서만 연결하면 되니까 굳이 UCS를 끌고 올 이유도 없고 그 다음 UCS 옵셋 10mm 필렛 근데 UCS를 한 번 더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옵셋 5mm 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카피 이 뒤쪽으로요. 여긴 트림으로 자르고 라인 선을 연결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4개를 한번 해보시죠. UCS 원점 X축 Y축 옵셋 10mm 옵셋 5mm 필렛 그 다음에 얘가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출하는 겁니다. 라인 골뱅이 0,0,5 자, 바깥쪽으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네. 나머지 카피 다시 카피 제가 이걸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UCS를 계속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UCS 라인 중간점인 거죠. 다시 중간점끼리 다시 중간점끼리 필렛 다시 중간점끼리 그러면 나머진 필렛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다시 볼까요? 라인 중간점들끼리 전부 다 연결하시면 돼요. 중간점들끼리 전부 다 연결합니다.
나머지 필렛. 네,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역시 중간선끼리 네, 선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거는 요게 전부 다예요. 자, 나머지 쭉 다 완성시켜 보시죠. 이번엔 UCS를 원래대로 돌려볼까요? UCS 그리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자, 우리가 공부할 건 이게 아니고 바로 이 솔리드입니다. 여기 슬라이스가 하나 빠졌네요. 오늘은 익스트루드하고 유니온, 인터섹트, 서브트랙트, 그 다음 슬라이스까지 할 겁니다. 이렇게 4개 더 할 거예요. 자, 솔리드 도형을 만드는, 솔리드 오브젝트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폴리선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패곡선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꼬인 도형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조건들이 있어요. 폴리선으로 그려야 하고 패곡선이어야 하며 꼬인 도형은 불가합니다. 라인이나 아크나 익스트루드나 레볼브 로프트 명령을 쓸 수 있는데 계곡선이라고 하죠. 계곡선의 경우 서페이스로 모델링 됩니다. 계곡선은 서페이스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제가 계곡선과 패곡선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라인, 얘는 라인으로 그렸습니다. 라인이고 오른쪽은 폴리라인입니다. 계곡선, 패곡선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익스트루드 명령을 쓸 겁니다. 익스트루드는 돌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객체를 선택합니다. 돌출할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돌출 높이를 지정합니다. 보시면 UCS의 이 Z축 방향이 플러스, Z축과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게 돼요. 자, 얘가 솔리드 도형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도 만들어 보죠. 익스트루드 선택하고, 자, 어떻게 올라오나요? 면이 복잡하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얘가 서페이스입니다. 서페이스 메쉬 오브젝트 똑같은 말입니다. 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물 모양의 눈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거 메쉬라고 합니다. 서페이스라고도 하고 메쉬라고도 해요. 서페이스는 표면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메쉬는 이렇게 면이 그물 모양으로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닫힌 도형으로, 즉 폐곡선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모델링을 하고서 왼쪽처럼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른쪽처럼 나와야 되는데 왼쪽처럼 나왔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 어딘가 열려 있구나. 이게 제대로 닫혀 있진 않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이 꼬여 있는 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이 여기 매듭져 있죠. 팔자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팔자처럼 이렇게 매듭이 지어 있는 것, 얘는 아예 불가합니다. 익스트루드 그리고 선택하면 아예 디나이드 돼 버립니다. 아예 선택이 안 돼요. 아예 선택 자체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예, 얘는 아예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폴리라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 닫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조건 이렇게 꼬여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델링을 할 건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거 라인이잖아요. 서클도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서클도 넣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폴리라인으로 만들죠? 배웠어요. 두 가지나 배웠습니다. 이걸 폴리라인으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나 알아요. 첫 번째, P 에디트요. 폴리라인 에디트. 선택하면 이거 폴리라인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Yes. 여기 조인 기능 있죠. 그러면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조인. 됐나요? 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조인 기능 많이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조인을 이용해서 작업도 했었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하면 그냥 이렇게 쉽고 빠르게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서클을 제가 하나를 그리고 겹쳐서 다시 하나를 놨습니다. 얘를 복제를 했고요. 다시 또 복제를 했습니다. 총 8개를 만들었습니다. 익스트루드 동시에 요만큼 돌출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명령어 쓸 거냐면 솔리드 도형을 편집하는 명령어입니다. 유니온, 인터섹트, 서브트랙트입니다. 유니온은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합집합입니다. 인터섹트요? 교집합입니다. 서브트랙트요? 차집합입니다. 유니온, 결합하다란 뜻입니다. 도형과 도형끼리 서로 결합시켜주는 명령어가 유니온입니다. 인터섹트는 뭐냐면 교차란 뜻입니다. 즉 교차하는 영역만 남기는 것, 그게 인터섹트. 서브트랙트는 차집합입니다. 도형끼리 서로 빼는 걸 말해요. 이게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나올 겁니다. 집합 시간에 나올 거고 대부분 다 배우셨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합집합과 교집합은 선택하는 순서가 상관없어요. A 합집합 B하고 B 합집합 A하고 결과가 어떤가요? 같아요.
교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A 도형에서 B 도형이 교차하는 부분과 B 도형의 A 도형을 교차하는 부분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합 유니온과 인터섹트는 동시에 선택합니다. 근데 서브트랙트는 달라요. A 도형에서 B 도형을 뺍니다. B 도형에서 A 도형을 뺍니다.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유니온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교차하고 있는 도형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엔터. 합쳐진 거 맞습니까? 여러분도 해보시죠. 이번엔 인터섹트입니다. 인터섹트 그리고 도형을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엔터. 그럼 딱 교차하는 부분만 남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서브트랙트는 조금 달라요. 서브트랙트는 A 도형이 먼저 선택됩니다. 엔터, B 도형. 뺄 거죠. 다시 볼까요? B를 먼저 선택하고 엔터, A, 엔터. 그러면 서브트랙트는 이와 같이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서브트랙트는 도형 선택하고 엔터, 뺄 도형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됩니다. 얘를 솔리드로 모델링 할 겁니다. 제가 12개를 한 번에 쭉 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렉탱글 바닥면이 골뱅이 30,10입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자, 항상 Z축의 방향을 체크하셔야 돼요. 네, 20mm. 숫자로 20을 쓰시면 이렇게 모델링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어레이. 렉탱귤러 100mm 50mm. 자, 클로즈. 그러면 12개가 됐고요. 그 다음 UCS 안 바꾸고 UCS 끌고 오죠. 자, 원점 여기다 두겠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10,10 익스트루드 자, Z축의 방향이 이렇게가 플러스죠. 내가 원하는 건 아래로입니다. 마이너스 10mm. 그럼 두 개가 겹쳐진 거 맞습니까? 네, 서브트랙트 A 도형 엔터, B 도형 엔터. 다시 볼까요? 자, UCS를 끌고 옵니다. 렉탱글 10,10 이동하기. 가운데 점에서 가운데 점으로.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다시 봅니다. UCS 렉탱글 10,10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 카피 서브트랙트 A 도형 전체 도형에서 엔터. 빠질 게 두 개인 거죠. 엔터. 다시 볼까요? 자, UCS 렉탱글 10,10 익스트루드 10mm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 근데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안 돼요. 얘가 Z축으로 5mm 올라가야 됩니다. 이동하기. 골뱅이 0,0,5. 그럼 5mm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이렇게 된 겁니다. 차이가 없죠. 자,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구멍 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막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막혀 있는데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와이어 프레임 모드에서는 이게 표시가 안 나는 거죠.
UCS 원점 X방향 Y방향 이제 바꿔야 돼요. 폴리라인 중간점끼리 그 다음 익스트루드 서브트랙트 이렇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10분 쉬었다 하죠. 자, 이번엔 여기를 처리할 건데 이걸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쉬운 거, 하나는 어려운 거. 자, 먼저 어려운 거부터 해보죠. UCS를 맞추면 됩니다. UCS 원점 X방향 Y방향 폴리라인 대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익스트루드 그 다음 서브트랙트로 빼면 됩니다. 이렇게요. 조금 어려워요. 쉬운 방법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슬라이스입니다. 슬라이스가 자르기예요. 슬라이스는 자르기인데 그 중에 3포인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기본은 2포인트예요. 기본은 2포인트고 3포인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3포인트요. 첫 번째 점 X방향의 점, Y방향의 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캐드가 물어보는 것, 데자이어 사이드. 선택할 면, 즉 버리고 남길 면이 어딘가요? 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클릭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남긴 쪽이 이쪽이죠. 이쪽을 클릭하면 딱 잘라집니다. 훨씬 쉽죠. 다시 보세요.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엔터 한 번 더. 원점 X방향 Y방향. 근데 데자이어드 사이드면 남길 부분이고 keep both side는 무슨 뜻이냐면 둘 다 남기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면이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다시 보세요. 슬라이스 원점 X방향 Y방향 남길 때 그러면 금방 모델링이 제작됩니다. 다시 또 볼까요? UCS 원점 X방향 Y방향 렉탱글 10, 마이너스 10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돌출을 하는데 지금 이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다시 렉탱글 골뱅이 10, 10 이동하기 중간점으로 다시 이동하기 돌출하기 5mm. 얘는 유니온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 다음 렉탱글 15, 10 카피 돌출하기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큰 도형 엔터 작은 도형 엔터.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졌죠? 그 다음 렉탱글 골뱅이 15, 10 카피
익스트루드 얘는 끝까지 가야 되고 이렇게 두 개는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자, 얘도 작업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UCS 원점 X점 Y점 렉탱글 돌출하기 서브트랙트. 자, 두 번째 방법은 UCS를 이렇게 돌립니다. UCS 원점 X점 Y점 폴리라인 클로즈 돌출하기 여기 중간점까지 서브트랙트로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양이 금방 만들어지게 돼요. 자, 모델링을 마저 마무리해 보시죠. 보시면 지금 여기 기타 명령어에 보면 쉐이드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쉐이드가 음영이란 뜻이에요. 즉 면 처리를 해서 보는 것, 화면에 이렇게 화면에 있는 내용을 면 처리하는 게 쉐이드 모드입니다. 쉐이드 모드라고 명령을 내리면 굉장히 다양한 음영 처리 기법이 나옵니다. 그 중에 2D 와이어 프레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2D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고 히든부터 뒷선 가리기 히든 리얼리틱 사실감 있게 그러면 나중에 여기 재질을 주거나 조명을 주면 사실감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셉 가상의 모양이죠. 가상의 면처리. 그 다음에 쉐이드하고 엣지를 보던가 아니면 쉐이드 앤 그레이. 네, 요거 지금 요거 쓰고 있는 거고 스케치를 놓으면 마치 손으로 그린 것처럼 엑스레이 그러면 뒷선이 투시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요거 쉐이드 오브 그레이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